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이 길어야 90일 이상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미국의 핑크탱크의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핑크탱크의 보고서는 대만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응집력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허점 때문에 중국이 공격을 해올 경우에 이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만을 도우려하겠지만은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또 팀쿡 애플 CEO가 수년 전에 공개적으로 한 발언으로 큰 손해를 입혔다면서 주주들이 애플 측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총론적 발언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담당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론적으로 이 소송이 계속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미국의 핑크탱크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의 조기 패배를 예측했죠. 그렇습니다. 랜드 코퍼레이션,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틀 전에 보고서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대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대만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측됐나요? 네, 랜드 코퍼레이션의 보고서 제목이 이제 대만은 중국의 대규모 군사 공격에 저항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알아본 건데 네. 외부 공격을 견뎌내는 국가 능력 한 4가지 정도로 꼽았는데요.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인 결속력. 두 번째는 군대의 효율성, 세 번째는 경제 인프라 등 전쟁 지속 능력, 네 번째는 동맹국의 군사적 개입 등 변수 가능성. 그래서 이 4가지가 다 잘 돼 있어야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랜드 코퍼레이션의 결론은 대만이 90일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90일 안에 90일이 가기 전에 중국에 먹힌다. 이제 이런 결론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4가지 요소들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대만이 경제 대국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쉽게 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랜드 코퍼레이션은 이번 보고서에서 대만의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평상시에 정치적 응집력, 사회적 응집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한 건데요. 대만 국민들은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강하게 느끼지만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 랜드 코퍼레이션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 결과로 사회적 응집력도 굉장히 약해져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침공할 경우에 대만이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완과 중국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타이완의 경제적인 그 우위가 결국은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랜드 코퍼레이션은 대만이 중국보다 군비나 병력이 적어서 우선 시작 자체가 불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대만이 중국보다 이제 경제력에서 좀 우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현재 전쟁이 지금 시작된 건 아니니까 전투력을 좀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이 군 조직력이라든가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개선을 이룬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앞지를 수 있을 만큼의 개선은 힘들다. 중국이 언제 침공할지 모르지만 당장 침공한다 그러면 그런 개선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겠지만 설사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중국 인민해방군을 앞지를 정도의 어떤 그런 개선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워낙 인구수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만이 군사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전쟁이 시작되면 대만의 가장 큰 무기가 경제력인데 무역을 할 수가 없죠.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무역을 못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입도 못하게 됩니다. 기름 같은 거 수입 못하죠. 그러니까 대만은 무역을 해야 되고 에너지 수입을 해야지 되는데 그 의존도가 높은데 그게 안 되니까 급격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이렇게 지금 랜드 코퍼레이션은 보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 전쟁 수행 능력을 매우 약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90일 이상을 넘기는 그런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의 결론입니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동맹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랜드 코퍼레이션도 대만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 없다면 중국의 대만 정복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미군이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강력하게 또 얼마나 성의껏 대만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지원 속도, 지원의 어떤 명확성, 지원의 신뢰성 등이 대만의 저항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물론 뭐 주일 미군도 있고 주한 미군도 있고 아시아에도 수많은 미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토에서 가는 건 아니고요. 아시아에 있는 미군들이 이제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움직여 가는 걸 텐데 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앞바다잖아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 바다가 있고 거기서 이제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는 건데 중국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중국과 대만 전쟁에 미국이 중국군을 상대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스포츠로 따지면 중국은 홈그라운드, 미국은 이제 어웨이 그라운드, 원정에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국 대통령이건 자신의 재임 중에 중국이 침공해서 대만을 공격할 때 거기에 개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뭐 대만이 침공받으면 적극 돕겠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이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되면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랜드 코퍼레이션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랜드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가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네. 분명히 있죠. 어찌됐든 아무리 유명한 싱크탱크라고 해도 네. 그냥 뭐 예측이니까 그렇죠. 이 예측이 얼마나 맞을까. 근데 랜드 코퍼레이션은 미국에서도 최고 레벨의 싱크탱크고요. 대단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2주 전에 라디오 코리아도 보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폭로자로 꼽히는 데니얼 엘스버그가 타계했죠. 이 소식이 미국에서 정말 큰 뉴스였고 모든 주요 언론들이 아주 탑 뉴스로 보도하고 브레이킹 뉴스로 보도했는데 이 데니얼 엘스버그 위대한 폭로자, 미국의 역사를 물줄기를 현대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폭로자인데 바로 랜드 코퍼레이션의 연구원이었죠. 그래서 1971년 베트남 전쟁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해서 그때까지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모르던 수많은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대부분이 베트남에서 미군들이 자유를 위한 숭고한 전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엘스버그의 이 폭로를 통해서 미군이 저지르고 있던 베트남에서의 그 추악한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특히 그 수많은 기밀 문서를 공개하면서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수많은 대통령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인도차이나를 장악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어디에서 대통령이 나오건 베트남을 미국 영향권에 두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의 개입했던 것이고 무슨 베트남의 자유를 위해 개입한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이 기밀 문서를 폭로해서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달라졌죠. 닉슨이 워터게이트 일으킨 그 시작이 바로 이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이 데니얼 엘스버그의 폭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닉슨이 도청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워터게이트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했는데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 가치가 국가 기밀 유지보다 더 크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려서 언론의 자유를 확립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 그래서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이런 그 분석을 내놨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다. 이 랜드 코퍼레이션은 미국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고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에 대해서 제기된 집단 소송이 실제로 열릴 수 있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애플 주주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애플 주주들이 애플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이 북가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의 수년 전 발언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이유인데요. 그 애플은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 기각 요청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각시켜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은 아니 CEO가 뭐 말을 몇 마디 할 수도 있는데 말했다고 뭐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주주들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친 오버 아니냐. 이걸 소송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 기각 요청했는데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그렇지 않다. 주주들의 소송에 충분히 근거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 봤어요. 그래서 애플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단 소송이 열릴 수 있게 됐고 애플이 거액의 배상을 해야 될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아니 팀쿡 CEO가 과연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나요? 네, 그게 궁금한데요. 네. 그 2018년 11월 그러니까 한 5년 전이죠. 예. 2018년 11월 그 애플의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발언입니다. 2018년 11월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죠. 그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 터키 등에서 현지 통화 가치 하락으로 애플이 판매 감소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렇지만 중국은 그런 범주에 넣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 터키에서는 조금 애플이 힘들지만 중국에서는 힘들지 않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주주들은 언더스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팀쿡 CEO의 이 컨퍼런스 콜 발언을 듣고 중국에서 애플의 그 판매 감소는 없을 것이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상황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했고 또 투자를 계속 유지했다. 근데 결국 중국에서 판매가 줄었고 큰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러니까 팀쿡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책임져라. 이게 이제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뭐 애플 주주들 주장은 알겠는데 팀쿡 CEO가 그 2018년 당시에 컨퍼런스 콜 발언 이후에 애플 측의 행보를 보면 또 주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지금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중국은 그런 범죄에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은 괜찮다는 식으로 발언했는데 팀쿡 CEO가 이 컨퍼런스 콜 발언한 이후 며칠 만에 애플이 행동에 나섰어요. 어떤 행동에 나섰냐면 중국에 있는 공급 업체들에게 생산량을 줄이라. 아이폰 생산량을 줄이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건 실적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일에는 미중 무역 갈등을 이유로 분기 매출 전망을 90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그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에 애플이 분기 매출 전망을 낮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악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 매출 전망을 낮춘 다음 날 애플 주가가 10%를 폭락을 했고요. 하루에 시가총액 740억 달러, 96조 1천억 원이 증발해서 이때 어마어마한 손해를 애플 주주들이 입었습니다. 근데 결국 팀쿡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제대로 중국 상황도 좋지 않다, 힘겹다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투자자들이 좀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괜찮다고 해놓고선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이게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담당 판사도 이 팀쿡 CEO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오클랜드 지방법원의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2018년 컨퍼런스 콜 발언을 지금 팀쿡 CEO나 애플 측의 주장처럼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뭐 CEO가 몇 마디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고 팀쿡은 과거 실적, 환율 변화 영향 등에 대해서 이제 언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중국에서 애플 판매 전망을 언급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사는 얘기했고요.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애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라도 애플은 중국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생산량을 줄이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 팀쿡이나 애플 측은 중국에서 수요 감소 또 경제 둔화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결국 집단 소송이 열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판사의 결론이 나온 걸 보면 본안 소송에서 실제 소송에서도 애플이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 그 주주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상당한 애플이 이제 주주들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